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일 저녁 7시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람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인종적으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한자 문화권이고, 유교, 불교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왕래가 아주 왕성하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은 서로 맞먹으려고 하는 또 기운이 나타나죠. 제가 붙인 이름 중에서 유명해진 게 몇 개 있는데요.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나라 한국. 이거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독일도 일본을 무섭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비슷하니까, 또 축구 같은 것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만 들여다보고 일본을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일본을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많죠. 우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주체적 근대화를 했습니다. 명치유신이죠. 명치유신 이후에 국력이 급팽창해 가지고 1905년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국인 러시아와 붙어 가지고 러시아를 꺾습니다. 그게 바로 100여 년 전입니다. 1905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을 상대로 양면 전쟁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양면 전쟁을 해서 4년 동안 버텨낸 나라입니다.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함, 6만 톤짜리 되는 전함을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과 거의 대등하게 싸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폭삭 망했지만은 한국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금방 또 부흥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럼 명치유신 이전에 일본은 어떠냐? 도쿠가와 막부 시절인데,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한 250년간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때 일본이 국력을 길렀습니다.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명치유신이 가능했습니다. 예컨대 문자 해독률인데, 일본 사람들의 19세기, 18세기 문자 해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문맹률이 한 30%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00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에토였습니다. 도쿄였습니다. 인구가 100만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소니에 이겼으니까 일본을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 논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이 제목이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 저질화인가 라고 했습니다. 요사이 한국 정치판을 보면은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인류국가라고 해야 되는데 저질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저질화의 가장 큰 원인이 거기서 지적하지 않았는데 저는 한글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전용에 의해서 한국의 수준이 망가지니까 사람들의 사고 수준도 그렇게 되고 있다. 분별력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일본을 우습게 보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의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국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4가지 이유. 이 4가지 이유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느 나라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가 뭐 여러 가지 있죠. GDP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GDP로 말한다면 일본은 세 번째입니다. GDP 계산하는 방법이 막 여러 가지인데 명목상 GDP로 계산을 하면 일본이 미국, 중국, 다음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모를 이렇게 설명하면 실감이 올 겁니다. 유럽 최고가 독일 아니겠습니까? 독일 플러스 한국 GDP를 합치면 일본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순대외 채권입니다. 외국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과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쇄를 하면은 순채권액이 나옵니다. 이게 많은 나라가 진짜 세계에서 경제 실력이 1등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대외 채권. 일본은 대외 채권과 대외 채무를 상쇄하면은 순채권 국가인데 얼마냐? 3조 2,4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조 2,400만 달러를 전 세계적으로 깔아놓고 있다 이거죠. 순대외 채권 3조 2,400만 달러. 일본이 이 분야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30년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의 1등입니다. 2등은 어디냐? 독일입니다.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죠. 이런 나라는. 3등이 중국입니다. 1등 일본, 2등 독일, 3등 중국.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순채권 국가입니다. 순채권액이 약 4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약 8분의 1입니다. 일본 순채권, 순대외 채권 3조 2,400만 달러. 한국 순대외 채권 4천억 달러. 한국의 8분의 1이다 이겁니다. 이게 한일 간의 경제력의 한 지표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역시 기초과학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노벨상 수상자 한국에 한 분 계시죠. 김대중. 일본에도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이 사토 뭐 그리고 몇 분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상이 제일 중요하죠. 과학상 그걸 중심으로 보면은 노벨상 역대 수상자는 미국이 단연 1등입니다. 395명으로 1등. 2등은 영국이고 137명입니다. 3등은 독일 111명, 4등은 프랑스 70명, 5등 스웨덴 32명, 그리고 러시아도 32명, 7위가 일본입니다. 29명입니다. 29명. 우리는 과학 분야 수상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 최신 랭킹을 보면은 21세기 수상자는 미국이 88명으로 1등, 영국이 24명으로 2등, 3등이 일본입니다. 일본이 16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일이 11명으로 4등입니다. 독일을 제쳤습니다. 21세기 들어왔습니다. 프랑스가 9명으로 5등, 이스라엘이 6명으로 6등입니다. 거의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또 있습니다. 문장 해독력입니다. 문장 해독력이 인류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OECD 국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이 문장 해독력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니까 세계에서 1등으로 봐야죠. 한국은 고급 문장 해독력이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일본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다 하는 게 좀 너무 가혹한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또 하나 중요한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류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위대한 건축물이 있는 나라입니다. 뭐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뭐 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계의 노벨상이 프리츠크상인데, 이 프리츠크상은 하얏트 재단이 1979년부터 수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리츠크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 미국이 8번 받았는데 8명입니다. 일본이 2등입니다. 7번 받았는데 수상자는 8명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자 수 기준으로는 3위가 영국입니다. 4번 받았고 4명입니다. 4위가 프랑스인데 3번 받았는데 복수로 받아가지고 사람 숫자로는 4명. 5등은 스페인 2회를 받았는데 4명. 6위는 독일 3회 받았는데 3명. 7위는 스위스 아일랜드 각 2회 3명씩입니다. 9위는 캐나다, 이탈리아 각 2회 2명입니다. 한국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범죄 통계도 일본이 세계에서 큰 나라 중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사기, 무고, 위정, 이 거짓말, 3대 거짓말 범죄입니다. 발생률이 한국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직하다는 것이죠. 또 일본은 한국과 정치 분야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고 일반이 내각제라는 것 말고, 일본에는 기자, 판사, 검사, 교수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기자, 판사, 검사, 교수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죠. 한국은 기자, 판사, 검사,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정치가 지금 저질화되고 있습니다. 기자, 판사, 검사, 교수가 많은데 왜 저질화됩니까? 이 비밀을 푼다면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낼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